한마음 한뜻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기습 공격에 대비하자. 문재인도 8.15를 기점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손아귀에 놀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김정은은 쉽게 항복의 길로 가지 못한다. 북한의 시비로 미북 실무회담도 열리기 어려운 국면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구조가 아니다. 문과 김은 권력을 잃기 전에 반드시 기습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모든 도발과 모든 공작의 시작은 사전 정찰과 침투로부터 시작한다. 6.25 직전에도 편의되는 전방지역에 미리 침투해 있었고 5.18이 그러했고 현재 보이는 북한의 침투 징후가 8.15 전후하여 큰 도발을 하리라고 예측한다. 어떤 침투와 도발이 있어도 예비역 및 퇴역 군인이 나서서 직접 싸우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1. 기습 공격은 사전 징후를 남긴다. 공작 침투조는 지정된 목표에 대해 사전 정찰을 한다. 아무리 완벽한 기습도 징후가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우리 측 해안에서 발견된 16척의 북한 목선은 공비와 무기를 실어 나른 공작선으로 본다. 침투를 앞둔 정찰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6월 15일 3척 간첩선 후방 침투, 7월 4일 고성 해안지역 간첩선 표류, 7월 17일 이함대사 잔망경 신고에서 보았듯이 적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드나들어도 무조건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특수부대 간첩이 잠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는 군 수뇌부까지 북한의 도발 징후에 침묵, 동조, 방관하고 있다는 징조다. 북계는 남로당 총책 박헌영을 믿고 남침했다가 피똥을 산 적이 있다. 그래서 북계는 사전에 북한 동업자들의 능력을 보고 싶어하고 정찰 목적의 침투를 한다. 작년도 홍진호 보고잡이 미스터리, 작년도 크고 작은 화재 사건, 2018년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2018년 10월 7일 고양 저유 탱크 화재는 단순한 사고일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경찰의 발표를 보면 감시 체계도 엉망이고 풍등으로 불이 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작년부터 진행되는 이상한 일들은 침투조에 의한 지정된 목표에 대한 도발 행위로 보는 게 군사적 과학이다. 결정적 기습에 대비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전 후방 교란 시험이며 고첩과 제5열들의 북한에 충성하겠다는 사전 표시다. 2.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로드맵은 3단계다. 1. 20만 특수부대를 이용한 불시 기습 공격으로 한강 이북 1천만 인구 포로 및 인질로 잡고 잠수함으로 미군 정원을 길목에 기뢰를 설치하고 2. 핵으로 미군의 정원 또는 참전을 방해하기 위한 위협을 하고 3. 미군이 한국을 포기하면 강제로 적화한다는 시나리오다. 김정은 통제하에 3단계 시나리오에 기초한 훈련도 했고 청와대까지 습격하는 모형도와 훈련 장면을 북한 TV가 방영했다. 미국의 감시와 통제로 손발이 묶인 그들은 북한과 도모하여 서울 시민을 인질로 하는 항복 프로젝트를 추진할지도 모른다. 북계 해상 저격 여단의 한강과 해안 침투로 핵심 국가 보안 목표를 타격하고 31개의 한강 다리를 폭파하여 서울 시민 테러를 차단할 것이고 특수부대 공중 투하를 통한 게릴라전으로 서울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적 사군단의 서해 5도, 국지 도발 등 그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화학전 테러를 범하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른다. 공산 좀비들에게는 인간의 심장이 없다. 3. 북한은 11개 철수한 GP 밑으로 땅굴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GP는 땅굴로 구성된 거대한 진지입니다. 북한의 GP에서 우리 군의 기존 GP 자리까지 땅굴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쉬운 공사다. 아군의 GP터는 주변보다 고지대이기에 땅굴 공사 간 배수 처리가 용이하고 실시간 침투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거침없이 밀고 내려온다. GP는 파괴하지 말았어야 했고 땅굴 탐지기를 묻어두어야 한다. 어쩌면 벌써 정방부대를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한 브라보 성까지 땅굴이 어딘가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4. 해상 저격 여단을 한강교 폭파에 투입할 것이다. 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은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수직, 수평 접근로다. 보행 도로에는 CCTV가 많지만 강으로 침투하는 것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강 흐름을 감시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길을 쓰고 한강 하구도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여의도 의사당까지 30분이면 도달한다. 밤에 한강을 지키는 것은 가로등밖에 없다. 해상 저격 여단 1개 대대만 풀어도 31개 한강 다리는 1시간이면 폭파 완료할 수 있다. 한강으로 침투하여 통신기지국, 해화로, 고향 저유시설, 청와대 국방부까지 침투하는 북한의 날쌘 특수공작조에게는 식은 죽먹기다.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제대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5. 현역 군인도 붉은색이 물든 명령은 거부하라. 기본 합의서 때문에 후배 군인들은 자기마저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다. 안보 리더들아, 그리고 후배님들아, 당신들의 생명과 안전과 명예는 위정자가 보장을 하는 게 아니다. 위정자가 보직은 줄지 몰라도 명예와 자부심을 주지는 못한다.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은 부하와 국민이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이 손가락질을 하는 군대의 리더라면 무슨 자존감이 있겠는가? 안보 리더는 청와대를 보지 말고 북한의 실체와 전방을 보아야 한다. 당신들의 고유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 아닌가? 조만간 여기저기 국가의 동력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잦을 것이다. 남북 공산 좀비들이 사전 책동이며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역도 지금쯤이면 구국운동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자유우파는 하나로 단결하여 구체적으로 싸워야 하지 않는가? 박필규 박사 6440기 님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